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11년도 전기기사 2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보고 뭘 버려야 될지 한번 결정해 보자고요. 자, 81번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울타리에 대한 시설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거예요. 자, 81번은 전기 울타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전기 울타리의 시설 기준이다 라는 거죠. 요거는 이 세 가지 정도만 이제 이 시험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가요, 전기 울타리의 경우 그 사용 전압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요 사용 전압이 250V 이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선의 굵기 잘 물어봐요. 네, 2mm가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인장 강도로 시험 문제화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잘 나오는 건 아닌데요. 참고적으로 인장 강도는 1.38 kN 이상이 되고요. 네, 요거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목과의 이격거리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전기 울타리를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경우가 사파리 있죠, 사파리. 농작물을 지킨다든지 내지 사파리 같은 경우에는 맹수들이 우리를 저희가 이제 탈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설치하는 게 이제 사파리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기 울타리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형태가 바로 이제 이 사파리가 되겠죠. 아무쪼록 얘네도 그 이제 전선이 수목과 이제 접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락이 돼버리죠. 그래서 수목과의 이격거리는 몇 cm가 되냐면 30cm가 돼요. 요 정도만 아시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자, 가볼까요? 자, 첫 번째, 틀린 거예요. 자, 수목과의 이격거리는 어떻게 된다? 30cm예요. 맞는 얘기야. 예. 자, 두 번째가 거기 보시면은 전선은 지름 2mm 이상의 경동선. 전선의 굵기는요, 얼마가 된다? 2mm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사이의 이격거리인데요. 일단 얘기 안 했고요. 거기 보시면 전기 울타리용 전원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그 전로의 사용 전압은 250V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만 제껴도 뭐예요? 이제 문제의 답이 되더라.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25mm인데 뭐 이제 밑으로 되어 있는데 뭐 굳이 이것까지는, 네. 그래서 81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에요. 요 정도만 정리하시기 바래요. 네. 어차피 요걸 알아도 그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자, 82번. 가공전선로에 이 시설하는 그 지지물의 이제 지선의 시설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알맞은 거죠. 예. 여기다 해볼게요. 네, 또 지선이죠. 또 지선의 시설 기준이다. 거의 이변이 없는 한 보면은 이제 절연 내력과 더불어 아주 탑을 달리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지선의 시설 기준인데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건 이 지선은 지지물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누구? 이 철탑이라는 지지물은 지선을 사용해서 그 강도를 분담하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시설 기준을 보면 안전율이 있는데요. 지선의 최소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바로 2.5 이상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지선의 허용 최저 인장하중은 4.31 kN 이상의 것을 말하고요. 세 번째가 소선수는 몇 가닥? 3가닥 이상이 되고요. 네 번째가 소선의 최소 지름은 2.6mm 이상의 금속선을 3가닥 이상 꼬는 이 개념이 되고요. 다섯 번째가 지선이 경우에 따라서 도로를 횡단 시 5m 이상 높이에 설치해줘요. 다만 이들이요, 누구? 교통의 지장에 우려가 없다면
그 높이를 4.5m까지 감할 수 있어요. 여기서 다 걸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가자. 알맞은 거죠? 자, 지선의 안전율은 3.0이 아니라 뭐예요? 2.5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보시면 연선을 사용할 경우 소선은 몇 가닥? 요게 맞는 얘기네. 3가닥 이상.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죠. 예.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세 번째. 지중해 부분은 이제 뭐 얘기한 적도 없는데 30이고요. 네 번째, 도로를 횡단하여 설치할 경우는 이제 5m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 부탁드려요. 자, 그 다음에 83번. 사용전압이 66kV인 가공전선과 6kV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설치할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얼마 이상의 경동연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전선의 굵기를 가져야 되냐 이거예요. 83번인데요.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를 말합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해 주어야 하는 테마가 되겠죠. 83번인데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하나의 동일한 지지물에다가 가공전선과 그 다음에 가공전선을 전기선이에요. 같이 설치한 거죠. 근데 예전에는 이걸 병가라고 저희가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 병행 설치라고 말을 바꾼 거예요. 자, 조건이 있더라. 100kV 미만에서만 가능합니다. 물어보니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목주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또 하나가 이 경우는 보안공사를 물어보면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정답이 되고요. 이 경우에 전선의 굵기를 물어보면 무조건 50스퀘어가 정답입니다. 바로 이 문제죠. 그래서 원래는 55스퀘어였던 이러한 문제였었어요. 한국전기설비규정이 개정이 되면서요. 55가 55로 바뀌었죠. 그래서 83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이 정답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저압선과 고압선을 병행 설치할 때 양 전선의 이격거리를 물어보고요. 또 하나가 저압선의 위치는 어디에다 두냐고 물어봐요. 고압선의 하부에 두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고압선을 병행 설치할 때는 0.5m 이상을 이격시켜주고요. 다만 전선이 누굴 때 케이블일 때 0.3m 이상이 되겠더라. 자, 또 하나가 22,900V 가공전선과 저고압선을 병행 설치한다 이렇게 나오면요. 기본적으로 1m 이상을 이격시켜주고요. 다만 그들의 전선이 케이블일 때만 0.5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의 전압이 35kV 이하가 되면 이때 저고압선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기본적으로 얼마? 1.2m 이상을 이격시켜주고요. 그들이 케이블인 경우에 한해서는 0.5m가 되겠다. 자, 이제 35kV를 초과하고요. 100kV 미만이 되면 저고압이죠. 조건에 관계없이 2m 이상을 이격시키는데 그들이 케이블일 때는 1m가 됩니다. 이 정도까지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84번 저압 옥측전선로에 대한 시설로 잘못된 거예요. 자, 옥측전선로죠. 이것도 제가 좀 정리해드리는 부분만 보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옥측전선로는 이런 식으로 건물의 측면에다가 지지장치를 저희가 설치해서 전선을 이런 식으로 가선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측면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옥측전선로라고 하는 건데 시험에서는 얘는 뭐를 물어보냐면 일단은 이 옥측전선로는 100kV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물어봐요. 특고압 옥측전선로의 제한전압은. 자, 첫 번째가 요 놈은 좀 요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용 가능 공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불가능 공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좀 제가 만든 겁니다. 이렇게 좀 기억하면 좋아. 사용 가능 공사는 사실상 뭘 물어본 거냐면
옥측전선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이 되겠고요. 불가능 공사는 잘못된 것은 내지 틀린 것은을 물어봤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용 가능 공사는 무조건 옳은 것은을 물어보면 합성 수지관 공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불가능 그러니까 공사에 대해서 물어보면 건물의 형태는 반드시 목조형이고요. 목조형이고 금속이나 버스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것은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 목조형 조형물에 무슨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 금속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요거를 종류별로 다 외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건물의 형태가 나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는 금속관 공사를 하지 말라 이거죠. 네.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좀 정리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압이 고압이 되는 순간 케이블 공사를 하라고 하는 게 쏠쏠하게 물어보니까 요 정도로만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84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이죠, 3번. 예.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이제 지워보면서, 예. 자, 8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85번은 거기 보시면 합성수지관 공사에 대한 옥내배선의 시설 방법 중 틀린 거예요. 합성수지관에 대해서 이제 기사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을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몇 번이냐면 85번이죠. 합성수지관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가 전선의 단면적을 물어보면 무조건 10스퀘어 이하가 됩니다. 이게 몇 개 좀 봐야 될 내용만 보시면 돼요. 이 합성수지관 내에 넣을 수 있는 전선의 단면적은 몇 스퀘어? 10스퀘어 이하가 됩니다. 예, 요거 이제 알루미늄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냥 요 정도만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가 요거는 사실은 단선의 경우 이제 10스퀘어 이하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 건데 그냥 요 정도로만 이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부에 접속점을 만들면 안 돼요. 이건 다 똑같아. 우리 접속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관이 요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합성수지관 요렇게 분기한다 이거야. 그러면 선을 접속할 때는 어디서 접속해야 돼요? 요 박스에서 접속해서 요렇게 나가줘야지. 요런 부분에서 접속점을 만들면 돼, 안 돼? 못하는, 이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다음 사람을 죽이는 행위죠. 어디서 고장나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관과 관, 그 다음에 관과 박스를 삽입 시 그 깊이를 물어봐요. 깊이는 그 관 바깥지름에 몇 배 이상이다? 1.2배 이상 삽입해 주어야 되고요. 다만 접착제라는 걸 사용한다면 몇 배? 0.8배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관과 이런 식으로 관을 이렇게 삽입할 때는 뭘 사용한다? 커플링이라는 재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삽입되는 이 길이를 D라 했을 때, 그러니까 L이죠. L이라 했을 때 이 관찌름, 삽입하고자 하는 관찌름을 D라고 하면 L은 1.2D 이상이 나와줘야 한다 이런 얘기죠. 다만 접착제, 본드 발라주는 거예요. 본드를 발라주면 얼마가 된다? 그러니까 0.8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정도까지는. 관의 지지점 간 거리는 1.5m 이하마다 지지합니다.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을 지지할 때 뭘 사용하냐면 새들이라는 걸 저희가 세려 박죠. 새들과 새들 사이에 간격은 얼마? 1.5m 이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틀린 거니까 이미 1번이 틀렸어요.
합성 수지 간의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1.2m가 아니라 1.5m가 맞죠. 자, 그 다음에 8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중에 그 전선로의 지지물 양쪽에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철탑인데요. 자, 이거 좀 지워보자. 자, 86번이죠. 철탑의 종류가 됩니다. 요거는 실기에서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꼭 정리를 좀 해줘야죠. 그래서 첫 번째가 무슨 철탑? 직선형 철탑이라고 그래요. 직선형 철탑. 요거는 수평각도 몇 도? 3도 이하인 개소에 사용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자. 두 번째가 각도형 철탑이라고 그래요. 요것은 시험 문제에서는 수평각도 몇 도를 초과한다? 3도를 초과하는 개소에 사용한다는 거. 요거 하나밖에 안 물어봐요. 원래는 3도를 초과하고 20도 이하의 중각도, 그러니까 경각도죠. 그 다음에 20도 초과하고 30도 이하의 중각도짜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형? 인류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인류 또는 억류한다가 포인트고요. 지지물의 시작점과 끝점에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30도를 초과하는 그러한 각도에서도 써준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내장형이에요. 사실은 모르면 얘를 찍을 정도로 얘가 이제 정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경관의 차가 큰 곳이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직선형 철탑이, 이 직선형 철탑이 연속하여 10기 이상 시 10기 이하마다 1기씩 건설하고요. 내지 뭐 여기다가 뭐 불평균 또는 불평형 장력이 막 가해진다. 막 요딴 얘기 나와요. 그러면 내장형이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보강형인데 그냥 종류 정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예요? 지지물의 양쪽에 경관의 차가 큰 곳이죠. 무슨 철탑이다? 내장형 철탑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87번. 인가가 많이 연접되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가공전선로의 구성재 중에 고압 가공전선로에 지지물의 가섭선에 적용하는 풍압하중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좀 내용 정리를 하게 되면 긴데 하나만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확인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거기 보면 요거는 이제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병종풍압하중이에요. 예. 자, 87번인데 병종풍압하중의 기준이에요. 병종풍압하중은 사실은 뭐 얘가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빙설이 많은 지방이다, 빙설이 적은 지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온 계절이냐 저온 계절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다른 말 다 필요 없이 거기 보면 요게 포인트예요. 인가가 많이 연접되어 있는 장소의 경우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풍압하중은 무슨 하중이다? 병종이 됩니다. 예, 뭐 빙설이 많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인가가 많이 연접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병종 풍압하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또 하나가 거기 밑에 보면 뭐 저압 가공이나 고압 요거 말고요. 전압은 몇 킬로볼트 이하다? 35킬로볼트 이하가 된다. 이렇게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병종풍압하중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용 기준이죠. 그래서 인가가 많이 연접되어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이제 이 병종풍압하중이고요. 또 하나가 요 제한전압 물어보면 35kV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87번은 정답이 3번이에요. 자, 또 하나가 우리가 병종풍압하중은 각종의 몇 프로를 적용한다? 50%를 적용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8번. 태양전지 발전소의 이제 시설하는 태양전지 모듈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뭐 88번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저는 뭐 이제 세모를 주겠지만 이 문제는 딱 봐도 하나 변태가 한 명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은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태양광 관련된 시설에 대한 이 기준을 물어보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자. 첫 번째가 전선의 굵기는 얼마가 된다?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애자공사다 요딴 얘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뭐 요 정도만 기억하는 건데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1번 충전 부분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틀린 거죠. 근데 너무나도 맞는 얘기잖아. 감전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언제 당연히 노출되지 않아야 되고요. 2번 뭔가 이상해. 이거 변태야. 태양전지 모듈에 접속하는 그 부하축 전로에 접속점에 멀리 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상 근접해서 가까이 해줘야 돼. 네. 그래서 88번은 2번이에요. 근데 이제 일단 3번 보자. 전선은 공칭 단면적 2.5 스퀘어. 일단은 이건 찍으면 안 되잖아. 그쵸? 네. 그 다음에 4번. 태양전지 모듈에 병렬로 접속하는 전로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것. 너무나도 맞는 말 아닌가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만약에 근데 네가 설명 안 한 거잖아. 그럼 할 말이 없으니까. 네. 근데 요거는 어쨌든 뭐 88번은 딱 봐도 2번이 이상한 얘기하죠. 자, 89번 보겠습니다. 이게 뱅크 용량이 10,000 kVA 이상의 특고와 변압기에 내부 고장이 발생할 경우 어떤 보호 장치를 하는가? 자, 89번인데요. 특고와 변압기에 보호 장치의 시설이에요. 근데 요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떤 사고를 말하냐면 내부 고장을 말합니다. 내부 고장에 대해서 어떠한 보호 대책을 필요로 하냐 이거예요. 그들의 용량이 5,000 kVA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10,000 kVA 미만이라면, 이 경우라면 내부 고장에 대해서 경보장치나 또는 누구를 설치한다?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그들의 용량이 10,000 kVA 이상부터는 이제는 내부 고장에 대해서는요, 경보 장치가 아닌 자동 차단 장치만 설치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뭐예요? 둘 다 설치하라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설치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탄행식 변압기.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탄행식은 순행식이랑 누구를 말한다? 풍냉식을 말하는 거예요. 변압기의 그 내부에 냉각 매체를 식혀주는 그 매체가 외부에 존재한다 이거죠. 어쨌든 탄행식 변압기에 냉각 장치의 고장 시 우리는 어떤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경보 장치를 요구한다는 거.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2번의 경우를 물어본 것 같아요. 뱅크 용량이 10,000 kVA 이상. 으로써 이제 무슨 고장이다? 내부 고장이에요. 이거는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어떤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하냐 이런 얘기죠. 바로 자동 차단 장치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89번이죠. 이제 90번 가자. 네. 특고압 가공전선으로 케이블을 시설할 경우 옳지 않은 거죠. 예. 요거는 조가용선에 대한 시설 기준이에요. 이거 좀 지워보자. 자, 조가용선의 시설 기준이다. 가공 케이블의 시설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사실상 무슨 내용이냐면 조가용선의 시설 기준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이제 90번이죠.
가공 케이블의 시설 기준이 되겠다. 그래서 요것은 조가용선을 말해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케이블이라는 전선을 가급적이면 어디에서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 이 가공으로 띄우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리한 점이 너무 많아요. 가격도 가격이거니만 무게가 많이 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선을 가선했을 때 뭐예요? 처짐이 커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조가선이라는 걸 이렇게 설치하고요. 이 가선된 케이블을 매달아줘라 이거죠. 이런 식으로 매달아준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 첫 번째가 행거로 시설 시 그 행거의 간격은 0.5m 이하마다 지지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 조가용선의 굵기를 물어보는데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22스퀘어 이상의 아연으로 도금한 강연선을 사용해 주라고 그래. 또는 강철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조가용선에다가 철선에다가요 아연으로 도금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얘는 피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 바람, 눈에 영향을 받죠. 부식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애초에 얘는 저희가 이 아연으로 도금을 시켜준답니다. 이때 이제 불에 대한 그 신뢰성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금속 테이프나 혹여 이제 철 바인드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봐요. 금속 테이프나 철 바인드 지지 시 0.2m 이하마다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프로 휘감아 주는 거죠. 여기 얘기하는 거고요. 철 바인드는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제 강선을 제가요 이렇게 구부리면 얘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구부리면 얘가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사이에 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사이 간격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요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또 하나 요 조가용선은 혹여 그렇지만 접지를 하죠. 이게 이제 예전에는 접지 종결까지 이제 시험 문제가 된 건데 이제는 이 접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면 한다 안 한다 요거 갖고 장난치겠지. 자, 그러면 조가용선에 대한 그 기준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케이블은 조가용선의 행거에 의하여서 시설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블을 조가용선에 접속시키고 비닐 테이프 등을 30cm가 아니라요. 이제 20cm예요. 금속 테이프, 비닐 테이프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은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조가용선의 굵기는 22스퀘어 이상의 아연도 강연선 맞고요. 그 다음에 접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91번은 솔직히 버려요. 이거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안 하는데 22,900V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의 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인데요. 2m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뭐 해설도 좀 피하겠습니다. 뭐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22,900V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지지물과의 이격거리는요 2m가 됩니다. 근데 흔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92번도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흔한 문제는 아닌데 원래는 보통은 거기 보시면 엘리베이터 내지 승강로에 시설되는 저압 옥내 배선에 이 사용되는 전압,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기술 기준에서는요 이제 사용 전압에 대해서 사용 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400볼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몇몇 얘를 깨는 놈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교통신호등이랑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울타리, 아까 했던 전기 울타리랑 의료용 변압기가 대표적이에요. 의료용 변압기. 그래서 교통신호등은 사용 전압이 300V 이하가 되고요.
전기 울타리랑 의료용 변압기는 250V예요. 참고적으로 요것만 따로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사용 전압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면 400V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용되는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세모 친 건데, 사실은 세모가 나갈 문제는 아니죠.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게 이제 미만이었다가 이렇게 개정이 돼버렸죠. 자, 그 다음에 93번. 예. 요것도 흔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해 문제 보면. 예, 여기서 좀 연속적으로 세모가 나오는데, 사실 얘네들은, 그러니까 91번은 정말 세모를 치고 싶고요. 92번은 솔직히 세모 정도는 아니죠. 거기 보시면은, 2차 측의 개방 전압이, 7kV 이하인 절연 변압기에 1차 측 전로에 자동으로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시설한 경우 전격 살충자의 최소 높이인데요. 전격 살충기에 관련된 시설인데 딱 하나만 보시면 돼. 살충자의 높이예요. 네, 이제 여름철에 모기잡이 하는 이제 전격 살충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살충자의 높이가 원래는 3.5m예요.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 근데 다만 이 조건이 들어갔을 때, 거기 보시면은 이 1차 측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가 있다면 요때는 얼마가 된다? 1.8m가 됩니다. 그래서 1차 측에 자동 차단한다. 뭐 요딴 얘기가 들어가면 1.8m가 되는데요. 요 정도까지 따로 기억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사실은 요거 보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 풀어보면 알아요, 이거. 그래서 93번은 정답이 일단 2번인데, 시간이 되시면 여기까지 정리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요거는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4번이에요. 전력 보안 통신선을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할 경우 그 노면상의 높이죠. 자, 전력 보안 통신선이 됩니다. 이건 제가 표로 좀 정리해 드릴게. 자, 한 방에 좀 정리를 합시다. 자, 94번이죠. 전력 보안 통신선에 지표상 높이가 돼요. 요거는 사실은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일단은 조건이라고 보고요. 조건. 첫 번째가 그냥 아무 말이 없는 전력 보안 통신선인 가공 통신선이 되고요. 두 번째가 무슨 통신선이냐면 첨가 통신선이 되겠다. 자, 우리 첨가 통신선은 저압이나 고압이라는 말이 붙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러면 전력보안 통신선은 두 가지 형태가 전력보안 통신선인데, 일반적으로 가공통신선과 첨가통신선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죠. 전력보안 통신선, 즉 가공통신선은요, 이 전력보안 통신선을 시설하기 위해서 지지물을 세운 형태의 통신선이고요. 기존의 전력선을 지지하는 지지물에다가 업어가는 통신선이 첨가통신선이 되겠다. 외우실 때는 도철행 기억하자. 도철행이 되겠다. 도는 뭐가 되냐면 도로를 횡단하고요. 그러니까 철은 철도를 횡단하고요. 횡은 뭐가 된다? 횡단보도교 위가 되는데 저는 그냥 횡단. 자, 갑시다. 자, 가공통신선이 도로를 횡단한답니다. 기본적으로 5m 이상 높이에 설치해 주는데, 다만 그들이 누구일 때 교통의 지장에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4.5m까지 그 높이를 감할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고압일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얼마가 되냐면 6m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들도 6m예요. 근데 요때만 이들이 교통의 지장에 우려가 없다면 5m 이상이 되겠습니다. 철도를 횡단하면 무조건 6.5예요.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다만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횡단코자 하는 그 대지면이 아닌 레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가공통신선의 경우 횡단보도교는 3m가 돼요. 자, 저고압의 경우 이제 기본적으로 3.5m인데 혹여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이다 요딴 얘기가 들어오면 3m가 되고요.
특고압은 특이하게 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뼈다구를 완성해 보자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봅시다. 거기 보시면은 전력보안통신선을 횡단보도교, 이 가공통신선이에요. 얘네들은 언급이 있어요. 뭐 저압 가공전선에 시설하는 통신선, 그러니까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이런 식으로 언급이 있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이거예요. 횡단보도교 얘기했잖아. 얼마예요? 3m.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95번도 사실 이렇게 나오면 세모예요. 요게 개정됐으면 상당히 많이 개정된 부분인데 이것도 제가 한번 지워보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건 지금 근데 제가 어떻게 못해. 이 강의하면서도 이제 취사 선택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개정 전이었으면 무조건 잡는 문제예요. 95번. 과전류 차단기로서 저압용 퓨즈의 전격을 말하는데요. 이건 뭐 제가 한번 해보긴 할 텐데 사실은 외우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표로 한번 저도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외우실 때 저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는 건 63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좀 좋아요. 63이 허리를 잡고 있다. 63A가 되고요. 진로 작은 게 4A 퓨즈입니다. 여기다 심심하니까 4를 곱해봐. 곱했으니까 좀 약간 거지 같으니까 여기다 미만을 한번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미만을 줬으니까 좀 거지 같잖아. 공을 한번 붙여줘. 그 다음에 왜 얘만 공 붙여줘? 얘는 2개 붙여주는 거지. 근데 다 나머지는 이하예요. (400A를) 초과하는 건 안 하는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시간인데요. 시간 하기 전에 이거 한번 볼게. 불용단이라는 건 거기까지 견뎌야 한다 이거죠. 얘가 1.5배고요. 얘도 1.5배고 나머지는 1.25배예요. 이거 제가 어떻게 못한다고 말씀드렸어. 그 다음에 용단인데 얘네들을 초과하고 이제 얘네들의 이제 이하에서 이제 끊어줘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얘는 2.1배가 되고요. 얘는 1.9배. 나머지는 죄다 1.6배예요. 좀 그래 이거 아무튼. 그 다음에 시간도 요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60이에요. 여기도 60이고 여기도 60이야. 여기는 120이고요. 여기는 180이래요. 수치가 좀 죄다 변화했어요. 그래서 참 애매해 이거 아무튼. 근데 그렇다고 버릴 문제는 아니죠. 사실 저는 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워낙에 지금 많이 바뀌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 용단대, 그러니까 요 전류가 흘렀을 때 이 안에 끊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갑시다. 문제에서 400A 퓨즈네요. 이거네.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1.6배의 전류가 통했대. 그러면 지금 뭐예요? 여기네요. 1.6배의 전류가 통했을 때 몇 분 이내에 용단돼야 돼요? 180분 이내.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이거 만만치 않은 문제지 사실은. 네.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나오면 지금은 제가 일단은 세모치지만 향후는 계속 세모가 이제 없어져요. 이거는 물어볼 수밖에 없으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6번 마지막 문제예요. 네. 22,900V 다중접지의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그 전로의 이 저압 전로의 변압기에 결합할 경우 중성점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선의 그 이제 굵기를 물어봤네요. 우리가 중성점 접지공사의 접지 도체의 굵기를 말합니다. 이건 예전에도요, 사실은 이종 접지라 한다라는 것을 중성점 접지공사라고 명칭만 바꿔서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건은 똑같아요. 요때는 기본적으로 얼마? 16스퀘어 이상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그래요. 그 조건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25kV 이하의
다중접지나 두 번째가 7kV 이하의 고압이죠. 고압 전로의 경우 얼마가 된다? 6스퀘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22,900V 다중접지는 원래는 16인데 첫 번째 조건에 의거하여 얼마가 된다? 6스퀘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죠. 이런 것도 반드시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제가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1번으로 이제 돌아오자. 81번 전기 울타리죠. 무조건 잡아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82번 지선도 무조건 잡아야 되고요. 83번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죠. 정리해 준 거 꼭 다 기억을 하라 이런 얘기고요. 84번도 정리해 드린 내용 꼭 기억해야 돼. 옥측전설로. 85번 합성수지관도 제가 정리한 것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 86번 철탑에 대한 것도 제가 정리한 것만 보자. 자, 87번 병종풍화파 중의 시설 기준이죠. 해야 돼요. 꼭 기억하자. 자, 88번. 요거는 뭐 사실은 제가 정리해드린 그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는 건데, 세모치기엔 좀 그렇죠. 네. 자, 89번. 변압기 이제 내부 고장에 대한 보호 범위에 대한 이제 그 보호 장치에 대한 얘기인데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90번. 조가용선의 시설 기준 꼭 합시다. 91번. 버려. 그 다음에 92번, 어쨌든 뭐 사용전압에 대한 얘기인데 전했으면 좋겠고요. 이 93번도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나오면 버리는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94번 전력보안통신선 해야죠. 그 다음에 95번, 이거 참 그렇죠. 그 다음에 96번 중성점 접지도체 최소 이제 그 굵기에 대한 건데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011년도 이제 이 전기기사 2회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련된 해설이었고요. 저는 다음 회차에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회차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